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은 군정 주요 사안 및 직책 등을 알리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매월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월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 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천학장 행정복지국장님의 브리핑,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학장 행정복지국장님의 서관 업무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이라고 합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브리핑 하기 전에 우리 행정복지국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들 같이 우리 행정과장님 그리고 주민상과장 그리고 또 교육청소년과장 복지정과장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경례. 예,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고성군은 고성을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라는 군정구호 아래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 소멸의 위기는 우리 군 또한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다양한 복지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고성, 어르신이 행복한 고성, 청소년의 미래가 있는 고성,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한 2025년 복지 및 교육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와 아이 돌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38억 원의 예산으로 활동보조, 가사보조, 방문 목욕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SOS 센터를 운영하여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중장년층을 위해 추진 중인 일상 돌봄 사업은 올해부터 긴급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사 돌봄, 병원 돌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지원을 위해 14억 5,600만 원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는 지난해 대비 2만 원 인상된 월 23만 원을 지급하며 자립 지원 사업으로 난방 연료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 문화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복지고성 건설을 위해 복지 혜택을 더 높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폭인 6.42%를 인상하고 생계급여비는 4인 가구 기준 11만 8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지원 강화를 위하여 부양 의무자 예외 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해서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계 보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 제도권을 벗어난 위기 가구에 대하여 민관 협력을 통하여 연계 지원하고 2025년 처음 도입하는 희망 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고성형 복지 안전망 내 이웃과의 동행 사업 추진으로 빈틈없는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전체 가구 중 5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과 통신사와 협약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AI 스피커를 활용한 인공지능 통합 돌봄 고성 우체국과 연계한 안부 살핌 택배 서비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고성조합복지관은 국민동행복지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전국 최고의 여성 친화도시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2021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구 고성군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올해 3월 이전 개소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고성군 가족센터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가족 친화적 복합센터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관계를 정진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가족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가족센터가 이전하고 공실이 되는 현 가족센터에 여성들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고성군 가족 상담소를 이전하여 여성 친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거점 공간은 여성들의 역량 강화로 사회 참여를 확대할 것이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치료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 친화적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 친화도시 2회 연속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약 37%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르신들이 즐겁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전년 대비 185명이 증가한 2,085명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기초연금을 지난해 대비 3%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양복 지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학축 및 개보수 사업, 건강보조기구 및 냉난방기기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역대 최대인 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자식 생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 그리고 또 하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원 사업, 찾아가는 노인 디지털 키오스크 교육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공동급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영양 불균형 예방을 위해 개수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신규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장을 위해 화재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동형 키오스크 경로당을 방문하여 다양한 생활 분야의 키오스크 체험 교육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로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증장애인 680여 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 830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사업에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한 69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돌봄 공백 해소 및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고성군 장애인 복지 센터와 고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 사회에서 실체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모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촘촘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진학 상담과 모의 면접 컨설팅 및 입시 설명회 등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응원하기 위해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진로 캠프와 진로 인턴십을 운영하고 진로 진학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진로 체험체 발굴을 위해 진로 체험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9년까지 매년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고성군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4년간 30명의 학생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회화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여 글로벌 교육도시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고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전국 최고의 복지 고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 지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명함을 밝혀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성단지 구성욱 대표님. 예, 구성호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구살림조합 매입하는데 얼마 드시고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돈이 들었습니까? 예, 뭐 전에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아마 되었을 겁니다만은 전체 그 총괄 예산 한 48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저희들 건축물 매입 예산으로는 한 25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지금 현재 거의 뭐 리모델링이 다 되고 3월 정도 되면 개소될 겁니다만은 리모델링 비용을 해서 저희들이 23억 정도 이렇게 소지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다 좋은데 그 위치 차시할 데가 진짜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 그 돈 같으면은 조금 밖을 나가서 하면 얼마든지 이 돈 가지고는 건립할 수 있는데, 그 주차장도 없는데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할 때 다른 채적지를 뭐 몇 군데 두고 뭐 물색도 많이 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그 산림조합 건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나중에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약간 주차장이 아마 협소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존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했을 때와의 어떤 그 이용도라든지 또 가족지원센터가 되고 나서 이용도가 과연 어느 정도 차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종전에 일단 뭐 있었으니까 금융기관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은 주차는 해소될 거라 보고 지금 현재 기본적인 주차 매수는 아시다시피 그 하천 복개되어 있는 그게 한 8면 정도 저희들 선호하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에 한 4면 정도 해서 12면은 기본적으로 됩니다만은 염려하신 대로 운영을 좀 해보다가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이러면은 그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속 미래신문 유정일 대표님.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존 해왔던 거 외에 신규 사업이 지금 보면 희망지원금 지원, 네. 또 경로당 입식, 그다음 경로당 부식비, 또 그다음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제로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 331개 정도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서는 등록 경로당과 공평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는 지원을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고생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례상 많이 이게 있죠. 그래서 조례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 조례상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 해가지고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방처럼 모여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뭐 미등록 경로당처럼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뭐냐면은 상당히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는데 미등록 경로당으로 인해서 뭐 다양한 좀 민원이나 어쨌거나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제가 이제 해소가 돼 가지고 이게 지원을 근거를 마련한 건지 또 차후에 제가 알기로는 또 조성업 내만 하더라도 요즘 이게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도 이게 뭐 속된 말 화가 나가지고 저기로도 안 갈란다. 이래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인데 실주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지원 해준다는데 우리도 이게 좀 지원 안 해주나? 지금 그런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 이게 이제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미등록된 걸 경로당이라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 등록되지도 않은 경로당인데 어떻게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행정에서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아마 건축법상이나 이런 어떤 다른 기타 법상으로는 이렇게 뭐 불법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다만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하려고 하면은 뭐 기준사 보면은 노인 65세 이상 분들이 뭐 몇 명 이상 되게 됐다든지 시설 기준들이나 이런 기준들이 혹시 뭐 부합되지 못하거나 어떤 약간 그 밖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어차피 한 마을에 뭐 어디 보면 뭐 2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남녀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거고. 또 지금 기존에 불편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쭉 해왔는데 여기서 한 3가지, 4가지 방금 했던 그 신규 말고는 기준 그대로 해왔던 거죠.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25년도 들어서 달라지는 신규 시책을 한 7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 특히 자료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다 표기를 못했지만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긴급 돌봄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부모 저소득 자녀들 뭐 바우처 지원 사업 이런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부식비 지원 뭐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지금 이제 시대 상황에 봉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한 7가지 정도는 신규 시청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일성 친화 급증공간이라고 이제 활용을 할 거라 그랬는데 예, 저 지금 가축센터 예, 예. 그 일성 친화 급증공간은 정확하게 주로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성 공간 거점 저기 지금 현재의 가족센터죠. 예, 그- 거기가 이제 일성 친화 급증공간으로 탈바꿈 한다고 그래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용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하는 뭐 급증공간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성 이제 저기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기 작업을 하고 나면은 기존에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뭐 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뭐 정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서 같이 또 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일단 뭐 기지를 한다든지 뭐 다문화 뭐 여성들 한다든지 말은 여성 친화 급증공간이 굉장히 좀 어렵고도 좀 고급스러운 말 같은데 네. 여기서 어떤 여성분들이 어떤 뭐를 하게 되는 공간인지 노는 데인지 안 그러면 뜨개질을 하는 데인지 뭐 영양 강화를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또 운영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또 좀 지금 시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족센터 부분도 같이 이래가지고 했어.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성 친화 급증공간으로 탈바꿈한 데서 뭐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장애 여성들이나 그런 어떤 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거기는 혹시 지원 과장 팀입니다. 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 공간 조성이라는 단위는 그 여성분들 제 취업을 위한 여성분들에 대한 특별 교육, 취업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임무 강좌라든지 여성들에게 새로운 교육이나 이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학교 취업 교육이라든지 예. 자, 그래서 공천방송 한 장씩입니다. 이 여성 친화 거점 공간 이런 걸 여기를 여성 친화 거점 공간으로 이루기로 한다. 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건물 이름 그렇게 짓는 거는. 맹친예? 예. 맹친예 지금 공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이 나왔습니까? 최낙찬 국장님이 앞으로 여기는 여성 친화 거점 공간으로 이런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행정 내부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결정해서- 문제가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핏하면 아동 친화, 여성 친화, 치매 친화 소리도 나요. 치매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건지, 아동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건지, 여성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건지, 그 이상 어둡고 투미한 모호한 그런 용어를 자꾸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점은 뭡니까? 뭐 거점은 이렇게 뭐 권역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올바른 표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 공간하면 돼요. 여성하고 친화 안 붙여도 여성을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아동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수식하고 꾸미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금방 과장님은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루뭉술이 그냥 여성 회관 이렇게 하면 돼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앞으로 그거 하실 때 좀 쓸데없이 좀 꾸미고 그러지 말고 뭐 직관이라 그러나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선택해 주기 바라고요. 예, 저희들이 뭐 행정 용어를 선택할 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좀 이걸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뭐 거- 마치 암호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부기만 하는. 그래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성군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이제 이미 소문도 좀 났고 예. 역사도 벌써 14년에 이르는데 그동안 14년 동안 30명의 학생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죠? 예. 그건 지금 배우고 있고. 그러면 14년 동안 공부했으면 이제 빛을 보는 이른바 우리가 미국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한 그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있다면 몇 명이 어디서 뭘 하는지 혹시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먼저 좀 서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건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우리 학생들을 해가지고 통계실 보면은 저희들이 그간에 한 48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48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유학까지 연계된 인원은 아마 한 30명 정도가 되었고 그게 지금 이제 졸업한 학생들은
21명,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9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21명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어느 성과하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 분석을 사실 못했습니다. 예. 그럼 차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 행정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는 하면 그동안 400명이 참여했다가 30명이 정상적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런 데 근무하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 프로그램이 더 빛을 발하고 다음에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두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데이터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예, 그런 데이터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한 이미 학생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일보 호동록 본부장님. 저는 그런 아까 유정일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 뒤에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에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미등록 경로당 예. 지원 조례. 그 조례는 무슨 조례입니까? 조례 제목은 뭡니까? 그럼 한번 찾아보고 연락을 해주시고 신규 사업 중에 그 희망 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드디어 제로퍼센트나 미기 가구를 이제 지원하는 희망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다른 자료에 보면 당초 예산이 2,900만 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소득 1억 6,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에 보면은 생계 유로 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이렇게 해서 2,900만 원. 제가 볼 때 2,900만 원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9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어떻게 해서 이게 계산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이 돌봄 사업이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파트 중에 이런 돌봄은 뭐 공길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칭 비율해 가지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생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미등록 경로당 그 우리 법령 근거는 저희 그 고성군 조례 제명이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로 이렇게 2023년도 제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 이용재 본부장님. 경남도 이윤희 기자입니다. 여기 볼진 자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고성군 전세 가구 중 1인 가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게 언제적 기준입니까? 그는 저 1월 1일 기준. 올해 예. 그럼 그동안에 이 변동돼 오는 수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또 정책도 계속 실현해 왔어 보시고 프로테이지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 적용해 가는 이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저희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어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AI 스피커를 활용한 거 하고 또 안보 택배 서비스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전체 1인 가구 중에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1인 가구들 우선적으로 저희 연결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전체 인구는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이나 돌봄이 또 조금 여유로운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그동안에 이게 추적되면서 이 백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백데이터를 해가지고 개선해가지고 또 정책을 한 게 있는지 어떤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이런 계속해서 쭉 해오는 사업이고 특별히 개선 하다 보면 적용 포인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주민생활과장 정영남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1인 가구 고동사 예방 사업이 예전부터 계속 사회복지 사업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불과 한 5, 6년부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적 이슈가 1인 가구 고독사라는 사회적 복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이고 저도 군생활 가장 온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불과 한 2, 3년, 3, 4년 안쪽에 생긴 사업이고 제가 그 1인 가구 백데이터는 이렇게 다시 한번 사업 제출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게 한 3년, 2년, 3년 전부터 지금 진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특별히 저희가 이 하던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그다음에 통신 장비를 활용한 안보 살핀 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고 안보 살핀 택배 서비스 사업은 올해 작년의 사업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 택배 물품을 보내주고 그 사람이 우체부가 가서 안보를 확인하고 이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봐야 되냐면 한 50%는 노인 가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노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재가 서비스나 아니면 방문 모욕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데이터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지역 분야에서. 그 인구에 대해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 1인 가구가. 들어 있는데 우리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결과를 내가지고 또 다시 이것을 피드백 시키고 다시 정책을 반영시키는 그 시스템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건 어떻게 취합되고 있는지 자료가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내나 메이크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노인과 우리 고독사 예방에 활용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원래 전체적으로는 그 생활지원사용 보호사가 가는 사업 전부 다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명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서명은 저희 과에서 부동산 이관을 1인 가구, 위험 가구에 대해서 하는 사업만 이게 지적해 넣어서 그렇고 이제 1인 노인 가구, 1인 가구 세대에 지원해 주 있는 모든 사업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성군의 1인 가구 지원 사업 속에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습선 이런 건 어디에서 또 지원을 합니까? 근데 노인 담당, 노인복지 담당에서 개가 틀리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행정이 뭐 국장이 오늘 언론 브리핑 하시니까 예. 언론 브리핑 할 때 다른 쪽의 분야도 조금은 취합을 했죠. 우리 정책 일관성이 있지. 여기는 고독사 예방이라 해놓고 그 한 부분을 빼버리면 어떻게 보면 제가 서비스나 방문모욕 이 서비스 가장 빠른 분야거든요. 그게. 그 부분은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다 그 돌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또 사실 뭐 조금 더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돌봄 분야가 너무 또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많은 분야에서 또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뭐 노인이든 뭐 장애이든 아니면 그 파트 해가지고 다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물론 그 약간 그 아벨로 좀 분산돼 있긴 하지만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부터 예. 우리 그 노인 일자리 예. 그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취재 브리핑을 하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 그 우리 아침에 보면 어르신들 그 뭐 조끼 입고 뭐 학교 앞에서 그 뭡니까 애들 등교하는 그런 노인 일자리 일입니까? 그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이 대다수 학부모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좀 자긍이 조금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많대요. 갑자기 차 오는데 뭐 갑자기 뭐 빨간불 보고 이렇게 어떤 분은 뛰어나와서 차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대. 그런 걸 좀 잘 참고해서 아직까지 뭐 교통사고 그런 건 나는 그건 없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브리핑 하니까 이제 건의 주민들 대해서 건의를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군이 복지 예산이 경남 시군구에 좀 몇 프로 그 고성군 전체에서 몇 프로나 되고 경남에서는 어느 정도 좀 상위권에 좀 뜹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